소방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강의 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뭐 강의실에서 만약 얘기를 했다 그러면 벌써 끝났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채우자는 의미에서 이 소방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정책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과 정책학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을 제가 이제 초반에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환경, 그리고 정책의 주체, 이른바 참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면 아마 9월 이제 중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어떤 유형, 뭐 정책이 단순하게 그냥 정책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정책의 분류 기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추석 연휴 전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의 형성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문제다, 이건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정책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러한 정책 형성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형성되는 모습이 이런 거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좀 짜보고 인력도 배치를 해서 좀 이런 과정이 기획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기획을 해서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전에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책 분석이란 아마 이것까지 배우면 아마 10월 말쯤 거의 다 될 거예요. 정책 분석이란 뭐 A를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결과, B를 추진할 때 생길 수 있는 결과, 이런 것들을 좀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비교하는 과정들을 정책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책 분석을 해서 제일 괜찮은 대안을 선택해서 이제 한번 추진해 볼까라고 할 때 우리 정책학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정책 결정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정책 결정 이론은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도 다 하고 뭐 나름대로의 뭐 어떤 대책들을 다 마련을 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까, 결정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직관적인 결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서 결정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정책 결정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얘기를 하면은 아마 11월 중순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께서 소방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 경찰관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정책 집행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누군가가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잘 따라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게 바로 집행이죠. 자, 소방관이 출동한다. 자, 구조대원이 누군가를 구조한다. 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한다. 자, 이런 것들 전부 집행에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정책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또 폭넓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집행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쉬워요. 특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소방, 경찰, 그리고 약간의 공무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고 여러분들께서 소방서 앞에 한번 가보시면 돼요. 소방서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방서를 가보면은 이렇게 보통 저 소방차가 다 배치가 돼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 얘기입니다. 파출소나 지구대 앞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순찰차가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전부 정책 집행이에요. 정책 집행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일반 공무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당장 주민센터를 가보시면 되죠.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정책 집행입니다. 자, 이렇게 집행까지 끝나면 무엇을 하죠?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듯이 평가를 하거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자, 평가를 받는 집단들도 많아요. 자,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곳은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합니다. 자, 많이 받는다는 것은 평가를 누군가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정책 평가까지의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해서 계속 그 정책이 발전되고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그만하자. 여기서 접자. 접어. 딱 접으면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책 종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책 종결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보통 우리 정책학의 제일 마지막, 종결이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정책학 12월 달까지 뭐 충분히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다가 뭐 실제로 강의실에서 수업하고 온라인에서 이게 좀 뒤섞어서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를 바래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대면 수업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강의실에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부득이하게 우리 소방정책론을 뭐 앞에 전반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쉰 다음에 후반전에 들어오실 분,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게 되면은 이제 그 여러분을 강의실에서 만날 때는 좀 더 어렵고 어려운 것들, 제가 여러분 얼굴이나 여러분의 태도를 좀 보면서 좀 어려운 것들을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거고, 비교적 쉬운 것들을 제가 영상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강의를 분리시킬 겁니다. 내용을. 자,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이 만약에 모르면 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 제가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할 경우에는 제가 좀 어려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온라인 강의 쉬운 거 얘기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뭐 이번 학기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건 또 어쩔 수가 없이 영상으로 얘기하고 글로 좀 적어서 우리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듣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정책학 같은 부분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저한테 뭐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 좀 통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도 되고, 좀 길게 물어볼 게 있으면 이메일로 물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좀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안내를 마쳤고요. 자,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